그랜저 사전 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전 계약 안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계약을 받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어디 유명 식당의 히든 메뉴처럼 몰래 그랜저 계약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이미 3만 대 넘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차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아.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신형 그랜저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장막이 없는 그랜저 사진,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싶어요. 이거 실화냐? 현대가 정말 이를 갈고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대단한 느낌이 드는지 이것도 이 사진 보면 딱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딱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네요. 이거 미국의 전기차 루시드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진짜 그런 느낌 드는데, 네, 신형 그랜저 얼마나 대박이 날 차인지 이 실외, 실내, 그리고 자잘한 소문들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전면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사진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뭐 대단합니다. 일단 보닛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보닛이 쭉, 전륜구동 세단 중에 보닛이 가장 긴 차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차들은 여기서 보닛이 끊기잖아요. 그렇잖아. 여기 중간에 파팅 라인이 있는 차도 있고, 넘어가더라도 대충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끝까지 간단 말이지. 심지어는 요 가운데 요 라인을 넘어서까지 보닛입니다. 야, 이거 참, 이건 좀 선 넘지 하는 선을 딱 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기냐?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보닛이 길고 트렁크가 짧으면 이걸 롱 노즈 숏 데크라고 합니다. 롱 노즈 숏 데크가 클래식한 후륜구동 스포츠카의 비율,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닛이 길면 차가 클래식해 보여. 후륜구동 자동차, 후륜구동 럭셔리 세단의 옆모습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예전 그랜저의 모습. 예전 그랜저하고 딱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이게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후륜구동 세단은 비율이 그냥 멀리서 그냥 딱 봐도 괜히 멋있어. 괜히 멋있어요. 그 전에 그랜저, 그전 그랜저는 잠깐 이게 럭셔리카라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셨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소나타라고 이름 붙여야 될 차가 그랜저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랜저 봤을 때 그 각 그랜저,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였잖아요. 뭐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 타는 느낌이 딱 들었잖아. 근데 지금 그랜저는 약간 땜빵 같은 느낌? 요게 소나타인데 뭔가 좀 디자인을 어떻게 좀 바꿔봐야지,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신형 그랜저 딱 봤을 때 앞부분에 압도되는 거, 요게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앞쪽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약간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나와. 제가 왜 여기서 감탄을 하냐면, 저희도 위장막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고 여기저기서 위장막을 그려왔는데 그 위장막들이 앞부분이 이렇게 수직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이 수직이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디테일이 요렇게 들어가고 요 가장자리도 요렇게 감싸져 있네요. 요렇게 돼 있다면은 인정이지. 요건 예쁜데, 이건 예쁜데요. 이렇게 디테일을 넣으니까 앞부분이 약간 샤크노즈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요거는 너무 절묘합니다. 너무 절묘하고, 사실 보닛을 길게 뽑았다라는 의미는 그냥 이렇게 보닛을 끝부분을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앞부분만 길게 해선 되는 게 아니고 유리창도 뒤로 가야 돼요. 지금 앞유리가 굉장히 뒤로 갔어요. 그래서 후드가 긴 거고요. 이 승객석 같은 경우에 운전석도 뒤로 많이 가서 차체 중앙 쪽에 많이 갔고, 이 뒷좌석도 시트를 보면 뒷바퀴 위에 올라앉는 것처럼 뒤쪽으로 끝까지 밀어붙여 놓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고급 세단 비율이고 후륜구동 세단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선들도 보세요. 선들을 보면 요 전에 그랜저 IG의 선을 보면 꾸불텅꾸불텅하죠. 차가 이게 만들다 만 느낌이야. 지금은 이걸 보면 딱 봐도 좀 선들이 반듯반듯하고 시원시원하죠.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 가차님이 그려주신 예상 살짝 볼까요? 전면이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가차님의 의견이 뭐 다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실루엣이 조금 더 굴곡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멋진 차들 보면요, 이렇게 위장막을 씌워놔도 비율이 그냥 멋있어. 근데 이번 그랜저도 지금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거대한 네모 덩어리 같은 느낌. 럭셔리란 자동차들이 이렇게 굉장히 솔리드하고 볼드한 느낌이 드는 그런 차들, 어떤 차가 있을까? 뭐 일단 롤스, 죄송합니다. 이게 말하기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이런 느낌의 자동차들이 롤스로이스, 벤틀리 뭐 이런 차들이 차를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죠. 공기 저항하고 별로 관계없이 그냥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덩어리감을 주는 게 바로 자신감이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네. 자, 전면부 조금만 자세히 볼까요? 특히 여기 보면 보닛, 팬더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벤틀리 같아요. 현대가 그동안 그걸 살리지 못해서 그렇지 이 약간 기술적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자. 이거 진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 벤틀리 좀 심했고 현틀리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자, 옆에 보면 DRL이 살짝 보이죠? DRL이 보이는데 이게 그냥 DRL이 램프 하나? 당연히 아니고 램프가 일직선으로 쭉 뻗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게 스타리아 같은 느낌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스타리아보다 훨씬 더 얇다고 해요. 훨씬 더 얇고 훨씬 더 첨단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죠. 어쨌든 굉장히 멋집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 사실 그릴이죠. 지금까지 나와있던 어떤 자동차보다 그릴이 더 큽니다. 커도 너무 크다. 전면 전체를 다 그릴로 덮을 수 있나?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디자인이에요. 뭐 자세한 내용도 공개가 돼 있는데 그릴 안쪽에 이렇게 세모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 그릴의 색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튄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좀 어두운 느낌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현대차가 또 잘하고 있는 것이 그릴하고 헤드램프를 아예 통합시키는 거죠. 요 사이에 경계가 없도록 디자인하는 거. 그래서 지금 헤드램프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스타리아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오닉 컨셉트카 7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현대가 이거를 패밀리룩은 아니지만 그래도 멀리서 봤을 때 현대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릴과 헤드램프, DRL 요게 세단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격받는 것보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충격받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런 차가 있다더라, 이게 굉장히 충격일 것 같은데. 그릴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릴이 또 있는데 아래쪽 그릴 가운데에 지금 HDA2를 위한 이런 레이더가 하나 들어있네요. 지금 현재 그랜저를 보면 가운데 레이더에 현대 엠블럼이 있죠. 그릴 가운데 있는 그런 현대 엠블럼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위쪽으로 옮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렸네요. 지금은 까맣게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까맣게 보이면 고급감이 좀 헤쳐질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요, 이 그랜저가 HDA2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HDP까지 넣어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HDP 다 아시죠? 완전 자율주행 레벨 3로 간다 라는 거예요. 레벨 3라는 거는 핸들 잡지 않아도 앞을 보지 않아도 약간 졸아도 그래도 알아서 차가 간다는 내용이죠. 그랜저에다가 그런 걸 붙여주냐? 아니 제네시스도 아닌데 최고급 차에만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을 텐데 그랜저면 딱 나올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이 자동차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숫자가 너무 적으면 그럼 자율주행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얻을 수가 없어서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 자율주행을 제대로 구현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충분한 자동차들이 충분하게 자율주행을 해줘야 돼요. 테슬라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기반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다고 뭐 아반떼급에다 넣긴 좀 어렵잖아요. 일단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레벨 3를 안 하면 몰라도 한다 그러면 그랜저급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앞부분 너무 멋있는데 근데 그릴이 이렇게 되면 번호판을 어디다 붙이나? 번호판은 여기다 붙입니다. 이게 번호판 붙인 위장막이 있는데 요거 데미지가 좀 있네요.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은데 번호판 붙이니까 꼭 붙여야 되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도어 라인은 이 사진은 완전히 공개돼 있어. 와, 너무 멋지잖아. 길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차 디자인할 때 뭔가 이렇게 굴곡을 잡고 막 뭐 이렇게 지나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전면 끝에서 후면 끝까지 하나의 라인을 빡 잡았어요. 빡 잡으면서 이렇게 엣지 있게 탁 튀어나오게 만들었는데 엣지를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차 더 커 보여. 그래서 이게 제네시스 G80은 그냥 뛰어넘고 G90급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거대한 느낌, 거대한 길이감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가장 먼저 측면에서 눈에 띄는 거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이 오토 플러시 타입 이 도어 캐치, 이게 그냥 쭉 튀어나와서 이렇게 잡는 거, 요게 눈에 띄네요. 이게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당기는데 그건 사실 써보면 조금 하늘하늘하고 좀 불편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제네시스 G90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제네시스 G90 도어 캐치를 여기다가 넣었어. 아니 그랜저에다 이런 걸 넣어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뒷문 굉장히 길어 보이죠? 대각선 쿼터뷰에서 보면 뒤쪽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앞문보다 훨씬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는 뒷문이 더 짧죠. 뒷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요.
그리고 뒷문의 끝까지 이걸 확장시켜서 실제로 사람이 타는 영역보다 더 많은 영역을 뒷도어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파팅 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뒷문을 이렇게 길게 하면 또 뭐가 좋을까? 타고 내리기 편해지는 거, 그런 거 물론 있긴 있겠죠.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도 차가 엄청나게 럭셔리카로 보이게 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뒷문을 이렇게 길게 만들면 창문이 어떻게 내려갈 거냐? 창문이 내려갈 때 이 자동차의 휠하우스 부분에 딱 걸려서 창문이 안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여기까지밖에 못 내리면 이만큼 열리는 거야? 그러면 좀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했나 봤더니 뒷 유리를 잘라놨습니다. 유리 중간을 잘라서 이 부분은 안 내려가고 이쪽 유리만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 똑똑한데. 지금 보니까 앞유리, 그리고 B필러, 뒷유리, 그리고 C필러 앞부분의 유리, 이렇게 해서 이 유리가 이렇게 매끈하게 평면적으로 그려지게, 지금 앞유리에서 전체 필러가 이렇게 쫙 매끈한 유리처럼 보이게 이렇게 매끈하게 처리됐네요. 이거 포르쉐 파나메라 보면 이런 식으로 뒷유리가 돼 있었거든요. 아니, 그랜저가 파나메라급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거 아니고, 어쨌든 파나메라에서 봤던 그 옆유리 보면은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잘라져 있는데 틴팅하고 나면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 그런 형식의 창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차는 프레임리스잖아요. 프레임리스 윈도우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아주 매끈하게 처리가 돼 있는 것 같네요.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루프 라인도 보면 뒤쪽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가다가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 요렇게 떨어지는 거, 이게 또 뭐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뒷좌석 머리 공간이 넓죠. 소나타 같은 차 보세요. 소나타는 이렇게 곡선이에요. 이렇게 곡선으로 돼서 마치 쿠페 같은 디자인의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쿠페 같은 자동차가 일단 뭐 스타일링에서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다지 뭐 세단이 뭐 쿠페가 돼야 돼, 세단은 세단다워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뒷좌석 머리 공간에 보면 쿠페형 자동차들은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게 닿아요. 뒷부분이 닿을 수밖에 없는데, 그랜저는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머리 공간을 만들어놔. 뒷좌석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을 이렇게 깎지 않고 이렇게 갔으니까 약간 클래식한 자동차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뒷좌석에는 오페라 윈도우도 따로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클래식한 요소인데, 이 각도 그리고 오페라 윈도우 이런 것들을 사용하니까 이게 굉장히 클래식해 보이기도 하면서 뒷좌석 전용차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동차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덩어리라서 사실 너무 거대한 차로 느껴져서 그냥 패밀리로 쓰기에는 너무 회장님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걱정스러운 건 사실 이 차가 아니고 제네시스 G80 어떻게 파냐? 어떻게 팔아? 이걸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제네시스 G80 어떻게 팔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단언컨대 만약에 뒷좌석에 타시는 경우가 많다, 사장님이다, 운전사 있어, 뭐 이렇게 된다거나, 뭐 뒷좌석에 VIP가 많이 타야 돼, 이런 분들은 그냥 제네시스보다는 그냥 그랜저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랜저 사시는 분들 일단 멈춰. 일단 멈추고 지금 무조건 다음 그랜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멋지다. 네, 지금 휠이 세 종류가 공개됐는데요. 지금 18인치, 19인치, 20인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휠이 공개된 것 같아요. 번개치는 휠, 와, 번개치는 휠이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이게 19인치입니다. 아마도 19인치가 그냥 기본 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타이어, 잠깐만, 타이어? 넥센이에요? 넥센 타이어. 아, 이거 진짠가? 테스트하는 거겠죠. 최종적으로는 또 어떤 거 껴줄지 모릅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휠 사이즈는 기존에는 17인치 기본이고 최대 19인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인치씩 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뒷모습을 볼까요? 뒷모습 보면 지금 테일램프가 아주 멋집니다. 일자로 쭉 뻗었어요. 근데 지금 테일램프가 일자로 뻗은 차들 많이 있지만 이렇게 얇은 차는 거의 없지 않나? G90에 선이 두 줄 있는데 그런 정도의 라인? 그런 느낌 정도 되는 건가요? 어쨌든 굉장히 얇아 보여요. 이게 또 뒤가 이렇게 감싸지나요? 감싸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지금 보면 디펜더가 굉장히 튀어나왔거든요. 무슨 마치 포르쉐, 아니 뒤쪽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 양쪽으로도. 그리고 뒤쪽이 이렇게 오므라지는데 이것도 굉장히 각이진 것 같으면서도 둥그러. 이런 디자인이 뭔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서 이거 빨리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외관을 보면서 약간 럭셔리 세단 디자인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보면은 뭐 세단보다는 해치백, 외건, 아니면 뭐 쿠페 이런 것들을 디자인 잘하는 나라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것만 보면서 컸으니까 얘들은 나이 들어서도 세단을 도대체 왜 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세단 위주의 나라였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세단에 대한 그
비율, 어떤 게 세단으로서 예쁜 비율인지 이런 게 그냥 뇌리 속에 그냥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마 세단을 디자인했을 것 같고, 뭐 이상엽 부사장이 아마 손을 많이 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이제는 실내도 살펴봐야죠. 실내는 지난번에 유출된 사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내 디스플레이, 핸들, 컬럼식 기어 레버 이런 것들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 보시면 되고요. 여기 좀 섭섭한 거는 밑에 여기 요거 좀 택시입니까? 이거 택시예요? 요거 조금 안 좋은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이라도 고쳐놨을 거라고 믿고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픽이 안 예쁜 게 그냥 여기서 보여요. 이거 그래픽은 바꿀 수 있잖아. 금형을 지금 바꾸진 못해도 그래픽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이라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시트 사진이 나왔어요. 야, 이거 굉장히 묘합니다. 이 시트가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뭐 떠오르세요? 패턴이 약간 무슨 이세이 미야케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이렇게 볼록볼록 하면서 쭉쭉쭉 뻗어있는 이런 느낌 드는 거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고요. 이게 뭐 멋있다 아니다는 전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지만 독특하다. 지금까지 현대기아엔 없었던 그런 디자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가죽일 텐데 게다가 흰색인데 이게 이염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더 나올 텐데 이게 어떤 느낌이 들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트의 형상을 한번 볼까요? 시트 형상을 보면요, 앞부분 1열 시트는 헤드레스트 부분에 목이 있어요. 보통은 이 철제로 두 개 기둥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 기둥이 딱 나와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앙상해 보이거든요. 이게 또 뒷좌석에서 볼 때 이 기둥이 보이니까 아니 헤드레스트 이렇게 보인다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의 기둥으로 고정시켰네요. 뒤에서 또 이렇게 약간의 이 크롬을 더해서 뒷좌석에서 봐도 좀 꾸몄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만들었는데 괜찮아 보이네요. K8에 들어갔던 거나 EV6나 이런 차들 보면 뒤쪽에 ET 의자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 있는 이런 의자를 갖고 있는데 요건 약간 미래적인 느낌이 들고 지금의 이 그랜저에 들어가는 건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현대의 공통으로 사용되는 디자인이지 않을까, 앞으로 현대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헤드레스트 높낮이 조절은 어떻게 하나? 그랜저니까 전동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요게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당기죠? 앞으로는 어떻게 당기는지 모르겠네. 이게 굉장히 독특해서 헤드레스트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2열 보면 가운데 센터 터널이 꽤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어쩌면 이 차가 4륜구동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잠깐, 그러면은 이제 그랜저가 이제는 전륜구동 세단도 아니고 4륜구동 세단이고 게다가 이 디자인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제네시스를 오히려 뛰어넘고 공간도 훨씬 더 크고, 이렇게 되면은 제네시스를 어떻게 팔려고 그러지? 제네시스 어떻게 팔려고 그러세요? 현대가 뭔가 좀 큰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제네시스는 제네시스고 우린 현대다, 현대의 플래그십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한 걸까요? 네, 지난달 국산차 판매 1위 현대 그랜저였습니다. 사실 그랜저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돈 벌었어? 그럼 그랜저나 타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랜저를 DNA가 기억하는 것 같아. 당연히 돈 많고 국산차를 사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사치스럽지 않다면 그럼 그랜저 사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랜저는 그대로 만들면 되는데 이번 그랜저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바꾼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같은 물건은 이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잖아요. 이런 물건은 금형을 딱 찍어서 똑같은 물건을 수십만 대씩 팔아야지 남는 거예요. 만약에 신차를 내놨는데 10만 대가 아니라 뭐 몇만 대밖에 못 판다면 그러면은 타격이 어마어마해요. 아무리 뭐 현대같이 큰 회사라도 계속 망하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도 다들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페이스리프트 왜 저거밖에 안 바꿔주냐 이럴 수 있지만, 아니 페이스리프트 했는데 10만 대 못 팔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캐리오버를 하는데 목숨을 거는 건데, 그랜저는 사정이 다르죠. 그랜저는 일단 팔리니까,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죠. 뭐 만약에 이렇게 바꿨는데 안 팔리면 어쩌나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고, 이건 그냥 내놓으면
무조건 10만 대, 무조건 20만 대는 그냥 팔릴 텐데 풀체인지급으로 페이스리프트 하면 어때? 휠베이스 늘리면 어때? 뒷좌석 완전히 바꾸면 어때? 뭐 바꿔도 최소한 20만 대는 팔릴 텐데? 이런 생각으로 뭐든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돈을 무제한 쓸 수 있는 거고요. 지난번 그랜저의 페이스리프트도 엄청난 충격을 줬잖아요. 이번 그랜저는 페이스리프트도 아니고 완전한 풀체인지인데 하반기 자동차 업계를 얼마나 휘젓게 될지, 얼마나 크게 요동치게 할지 기대가 큽니다. 이 그랜저를 보면서 현대의 무서움을 다시금 느끼게 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8 경쟁이 아니라 K9하고 경쟁할 것 같다? 약간 그런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K8도 장난 아니게 나왔는데 K8은 뭐랄까 젊은 층이 좋아할 디자인인 것 같고, 야 이거는 조금 선 넘지. 왜 이게 되게 멋지긴 한데 제일 큰 문제는 똑같은 차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그랜저는 똑같은 차가 그냥 쫙 깔리게 되잖아요. 그게 쫙 깔렸을 때 이게 더 이상 멋있지 않게 느껴지는 그게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스럽네요.